신경계 파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감각기에 수용된 자극이 중추신경계를 거쳐 반응기에 전달되는 경로이다. 위 자료에서 행동에 해당하는 자극 전달 경로를 옳게 짝지은 것은 기억. 날카로운 소리를 듣고 얼굴을 찡그렸다. 날카로운 소리를 일단 들어야 되니까 소리를 듣는 거니까 얼굴 쪽에 있겠죠. 귀니까, 그러니까 뇌 쪽에 있겠죠. 그래서 가에서 감각을 받을 것이고, 바로 얼굴을 움직인 것이니까 얼굴에 대한 행동이죠. 그래서 바로 뇌를 거쳐서 A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맞는 게 되겠고, 니은 어두운 방에서 손으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다. 어두운 방이니까 보이지 않죠. 그래서 내가 감각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손입니다. 손은 뇌 쪽이 아니라 척수 쪽에 있기 때문에 시작이 나일 것이고, 그다음에 스위치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스위치를 찾으려고 이렇게 정신적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런데 어쨌든 뇌를 거친 활동이죠. 척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B가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B여서 1번이 답이겠네요. 일단 디귿 고무 망치로 무릎을 두드렸더니 무릎에게 자극을 준 거니까 감각기가 나이겠네요. 그래서 발이 저절로 올라왔다. 척수 반사에 해당하는 행동이죠 또. 그래서 C여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계에 속하는 뉴런 A, B, C, D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이렇게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튀어나온 것이 감각뉴런 혹은 구심성 뉴런, 이렇게 지금 중추신경계로부터 길고 짧은 것이 부교감, 짧고 긴 것이 교감. D는 체성신경계라고 하면 되겠죠. 체성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감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운동 혹은 원심성.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구심성이다. 맞고 B는 운동 아니죠. 답은 2번이고 3번 D는 체성신경계에 속하는 운동기능이다. 그쵸? B와 C는 모두 자율신경계에 속하죠. 그쵸? B와 C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지 않죠. 2번 잘못 봤네요. 일단 5번부터 교감의 끝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 부교감의 끝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저도 이번 낚였는데 이제 자율신경계에 속하는 부교감 신경이 운동신경이 아닐 뿐 운동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좀 함정이겠죠. 왜냐하면 운동 뉴런이라는 것은 앞단원에서 감각, 연합, 그 다음이 운동 뉴런이죠. 그래서 운동 뉴런의 기능 자체는 연합 뉴런으로부터 받는 어떤 명령이나 자극을 그대로 어떤 근육이나 어떤 작용기에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부교감도 운동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추신경계 연합 뉴런에서부터 나온 것을 기관 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에 5번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체를 잡았을 때 손을 재빨리 떼는 반응의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반응의 중추는 척수이다. 그쵸? 뜨거운 거기 때문에 뭐 생각하에서 뺄 시간이 없죠. A는 체성이 아니라 감각이네요. C는 자율이다. 자율이 아니라 C가 체성이겠죠. B는 운동에 속하는 신경이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B로도 흥분이 전달되겠죠. 뭐 B가 뇌 쪽으로 향하는 신경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4번 C로 흥분이 전달되어 손을 뗀다. 그쵸? C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증가한다. 그쵸? 체성신경계의 끝에서는 아세틸콜린 분비가 나옵니다. 3번에 2번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감내죠. 체온, 혈당량, 삼투압 등의 항상성 조절. 항상성 가장 중요한 감내의 기능입니다. 2번 B 동공 반사를 통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그쵸? 중간내의 역할입니다. 3번 C 연수고 심장박동 호흡운동의 조절 중추에다 맞고. D 척수일 것이고 겉질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한다. 자, 척수와 대뇌를 다시 보겠습니다. 대뇌와 척수는 이제 반대인데 대뇌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은 겉질이 회색질, 속질이 백색질이고, 반대로 척수는 겉질이 백색질, 속질이 회색질입니다. 백색질과 회색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르지 않고 똑같은데, 백색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 축색돌기가 많기 때문이고, 회색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신경세포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대뇌에서도 겉질에는 회색질이니까 신경세포체가 많아서 그런 거고, 속질은 백색질인데 축색돌기가 많아서 그런 것인데, 지금 보면은 겉질, D가 척수이기 때문에 척수의 겉질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하지 않죠. 5번 E는 대뇌고 운동, 기억이나 판단 등 정신활동의 중추이다. 맞는 보기죠.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뇌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어서 풀어야 되겠네요. A는 간내의 백색질에 신경세포체가 분포한다. 간내는 수업이 있으신가요? 수업 오늘 이거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A는 지금 답지를 보니까 A가 되뇌라고 나와 있네요. A가 되뇌고 B가 간내고 C가 중내고 D가 손해, E가 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그림을 참고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를 넣어 주셔야 됐었는데, 그래서 대뇌의 백색질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한다. 대뇌 위에 있는 거 보면 대뇌의 백색질에는 신경세포체가 분포하지 않죠. 간뇌는 체온과 삼투압 조절의 중추에 나왔고, 중뇌는 뇌줄기에 포함된다. 뇌줄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뇌줄기는 외우기 쉽게 그냥 중뇌연으로 외우면 됩니다. 중뇌연. 뇌중연 이렇게 외우지 않는 게 좋은 게,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중간뇌, 뇌교, 연수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중뇌연이라고 외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뇌는 그래서 혹은 중간뇌 혹은 중뇌는 뇌줄기에 포함되죠. 손해는 손상되면 제대로 걷기가 어렵다. 그쵸? 손해가 이제 중심 잡는 거에 대한 중추이기 때문에 연수에서 신경의 자아교차가 일어나죠. 따라서 다음은 1번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율신경에 의한 심장 박동 조절에 대한 실험과 자료이다. 자, 실험 과정을 보면 생리식염수를 채운 비커 A와 B를 준비하고 A에는 자율신경 기억과 니은이 온전한 개구리 심장 A를, B에는 자율신경을 모두 제거한 개구리 심장 B를 넣고 박동수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은 교감이고 니은은 부교감입니다. 부교감에만 전기 자극을 가하네요. A의 관을 통해 A의 용액이 B로 흘러가게 한다. 결과 심장 A의 박동수가 감소하고 이어 시간이 잠시 흐른 뒤 심장 B의 박동수도 감소하였다. 자, 자료는 기억 같은 경우는 교감이고 니은이 부교감이죠. 교감을 자극하면은 당연히 빈도가 빨라지는 거죠. 심장 박동이 더 촉진시키니까 심장 박동을, 반대로 이제 부교감을 자극하면은 좀 더 느려지죠. 심장 박동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흥분의 전도 속도가 흥분의 전달 속도보다 빠르다.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니죠. 그냥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전도와 전달 속도 차이는 알 수 없죠. 이 실험에서. 니은 오토 레비 박사 이런 게 나오네요. 오토 레비 박사는 이러한 실험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발견하였다. 맞는 보기입니다. 몰라도 되는 보기이긴 한데, 기억을 자극하면 교감 신경을 자극하면 B의 동방결절에서, 이런 거 몰라도 되죠.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그쵸? 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대뇌의 자방구, 운동령, 우방구, 감각령 각각의 단면과 여기에 연결된 사람의 신체 부분을 대뇌 겉질 표면에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입술, 손가락, 무릎에 연결된 대뇌 겉질 부위이다. 자,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여기 부분이 대뇌 겉질 부위, 여기가 손상되면 입술을 움직일 수 없다. 그쵸? 입술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대뇌의 겉질 부분에 손상이 일어나면 입술을 움직일 수 없겠죠. 니은 B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왼손의 손가락이 움직인다. 자, 지금 좌측의 대뇌 껍질에 있는 손가락 부분이기 때문에 오른손의 손가락이 움직이겠죠. 그렇고, 왜냐하면 연수에서 좌우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C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무릎이 저절로 올라간다. C에 역치 이상 자극. 자, C에 자극을 주는 것은 지금 이게 감각령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자극을 주면은 무릎을 터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터치했다거던가 뭐 무릎을 맞은 느낌이 들겠죠. 무릎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령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기억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아까 말했듯이 신경이 앞쪽이 중추신경계로부터 나오는 신경이 짧으면 교감, 길면 부교감이라고 했고, 혹시 이제 개념부터 들을까봐 이제 하자면,
교감의 첫 부분과 부교감의 첫 부분과 부교감의 부분은 모두 아세틸 콜린이 나오지만 교감신경의 마지막 부분에서만 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이제 우리 몸의 근육들 혹은 작용기에 있어서 좀 더 촉진하고 좀 더 긴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끔 하는 자율신경입니다. 자, 이때 방광이 어떻게 되냐 보면은 그러면 자, 교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맹수에게 쫓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쫓기는 상황. 물론 바로 외웠다면 바로 풀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맹수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방광은 지금 오줌을 누는 곳이죠. 오줌을 쌀 겨를이 없겠죠. 그러므로 교감신경이 작용되며 방광이 확장됩니다. 확장된다는 것은 오줌보라고 하죠. 오줌보가 확장, 크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줌이 마렵지 않은 거고 부교감이 자극된다면 이제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에서 이제 방광이 수축돼서 오줌을 이제 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세틸콜린이다. 맞고 니은 신경 X는 부교감이다. 맞고 신경 Y에 자극을 주면 방광은 확장된다. 그래서 맞는 보기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중추신경계의 구조이고 A가 간내, B가 중내, C가 연수겠죠.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에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존재한다. 그쵸? 간내, 간내, 시상하부. 니은 B는 중뇌는 항상성 조절의 중추이다.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간내가 하고 있죠. C에서 신경의 자가 교차가 일어난다. 그쵸? 답은 4번 기억 디귿입니다.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타내었고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 D는 손의 연수 중 간내 척수 중 하나이다. 자, 이런 경우는 먼저 이 특징 옆에다가 그 특징이 해당하는 것들을 써보면 되겠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나오는 곳은 연수, 중내, 척수겠고 네 줄기를 구성하는 것은 중내연이었으니까 중내 연수가 지금 해당되겠고 동공방사의 중추는 중내이죠. 혹시 아직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의 차이를 잘 모른다면 자, 교감 신경의 중추는 오직 척수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와 이렇게 척수가 있는데 어느 기관에 있든 뭐 예를 들면 심장, 뭐 내장, 뭐 방광, 뭐 저기 위에 뭐 동공 어느 근육 혹은 어느 기관에 있든 교감신경은 오직 척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감신경이 앞이 짧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각각의 중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워야 되는데 동공 같은 경우는 중내, 심장과 내장 같은 경우는 호흡, 소화 담당하는 연수, 방광은 신기하게도 교감, 부교감 모두 척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나오는 곳은 연수, 중내, 척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중내가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구조 ABCD 중 하나는 모두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B가 중간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가 동그라미가 있는 이게 니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공반사의 중추이다는 중간내밖에 없으므로 얘가 디귿, 얘가 기역이 되겠습니다. 네 줄기를 구성하는 기역이 중간내 연수이기 때문에 디귿이 연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연충척 손해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X고 여기가 손해, 여기가 척수 되겠습니다. 기역 B는 중내이다 맞고, 니은은 네 줄기를 구성한다이다 아니죠. D는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 운동, 소화 운동의 중추이다. 그렇죠. 따라서 10번에 4번 기역 디귿 되겠습니다. 11번 무릎 반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고무망치에 의한 자극은 뒤로 전달되지 않는다. 전달은 되지만 치자마자 올라오는 것은 뒤 때문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고무망치를 실험해봐도 고무망치가 무릎에 닿았다, 고무망치가 무릎을 쳤다라는 그 감각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까닭은 대뇌까지 가서 이제 감각경을 통해서 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D로 전달은 된다. A가 일어나는 동안 기역의 근육 원섬이 마디에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길어진다. 액틴 필라멘트는 어떤 짓을 해도 길어지지 않고 짧아지지 않고 변하지 않죠. 지금 망치에 의한 자극이 CBA로 경로로 전달되어 즉시 다리가 움직이게 된다. 지금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튀어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C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 척수반사기 때문에 C 바로 BA를 거쳐 움직이는 것이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맞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의 디귿이 되겠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전근과 후근이 나왔는데 전근은 이제 운동 유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후근은 감각 유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운동 유런 아까도 나왔지만 자율신경계도 운동 유런으로 구성되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근 후근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후근은 감각 유런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체성신경계도 운동 유런이기 때문에 감각 유런이 아니면 모두 다 전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앞전자를 쓰기 때문에 이 배 쪽에 있는 것이 전근이고 이 등 쪽에 있는 것이 후근입니다. 기억 A는 전근을 통해 나온다. 지금 피부로부터 나와 있는 것이 이 신경세포체도 있고, 그래서 이게 후근에 있을 것이고 이게 전근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전근이 맞고, D는 A와 B는 모두 원심성 뉴런이다. 나 같은 경우도 소장으로부터 받아서 이게 신경세포체 여기 있으니까 두 개 다 모두 교감신경이긴 한데 운동 뉴런에 해당하므로 니은이 맞게 되겠습니다. 디귿 나에서 B가 흥분하면, B가 보니까 지금 교감이죠. 앞이 짧기 때문에 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소화액의 분비가 억제된다. 아까 했던 비유로 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치타액에 쫓기고 있는데 우리 몸이 소화를 할 시간, 소화에 에너지를 주긴 좀 그렇죠.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화액의 분비가 억제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중추가 이렇게 있고 네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앞에서 A에서부터 교감, B는 체성, C는 부교감, D는
지금 감각기겠네요. 감각 뉴런. 자, A와 C는 자율신경입니다. 그렇죠? 자율신경의 특징 중 하나는 운동 뉴런 두 개로 혹은 그냥 뉴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하겠죠. A, B, C, D는 모두 말초신경이다. 그렇죠? 말초신경은 좀 생각보다 범위가 큰데 뇌와 척수에서 나오는 모든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그 말초신경이 모여서 말초신경계가 된 것이고, 말초신경계 이제 여기서 좀 함정이라고 하는 게 좀 나오는데, 말초신경계 중에서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뇌신경과 척수신경, 뇌와 척수는 중추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가 이제 중추신경계이고, 중추 중에 뇌와 척수가 있는 것은 맞지만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뭐냐면 뇌와 척수에서 뻗어 나오는 신경들을 뇌신경,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중추신경계다라고 하면 틀린 것이 되겠고,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말초신경계에 속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는 모두 중추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초신경이 됩니다. 또는 중추로 들어가는 감각 뉴런 같은 경우도 말초신경이겠죠. 디귿 A, B, C는 원심성 뉴런이고 D는 구심성 뉴런이다. 그렇죠? D는 이제 감각이기 때문에 혼자.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는 물질의 통로가 체외로 연결되는 기관이 있는가? 배설계가 있겠죠. 그리고 소화계도 있겠죠. 그리고 호흡계도 있겠죠. 호흡계 이제 코가 있으니까. 하지만 순환계는 이동하는 물질이 순환계 같은 경우는 혈관이기 때문에 체외로 연결되는 혈관이 없죠. 체외로 연결되는 혈관이 있으면 피 나고 죽겠죠. 그래서 D가 순환계. 그다음 영양소의 분해와 분해된 영양소가 체내로 흡수되는 작용이 일어나는 기관이 있는가? 일단 소화계겠죠, 당연히. 그리고 배설계는 뭐 흡수 이런 거 아니죠. 그냥 방출이죠. 그리고 호흡계 같은 경우도 뭐 흡수는 아니죠. 그래서 A가 소화계. 산소를 흡수하고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을 배출하는 것은 호흡계이고, C가 배설계 되겠습니다. 기관지는 호흡계에 속하죠. 틀렸고, 요소는 A에 속하는 기관에 존재한다. 그쵸? 간에 존재하죠. 디귿 세포 호흡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비를 통해 배출된다. 그쵸?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와 홍채 사이에 연결된 신경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신경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위에가 교감이고 아래가 부교감이죠. 교감은 앞에가 짧고 부교감은 앞에가 깁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A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회색질에 존재한다. 그렇겠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회색질로 보이는 이유는 그 회색질에 신경세포체가 많기 때문이고, 백색질로 보이는 이유는
축삭돌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니은 C의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럼 척수냐라는 것을 또 이제 판단해야 되겠는데 교감은 아까 말했듯이 무조건 척수라고 했습니다. 니은 C의 신경세포체는 중간에 있다. 그렇죠. 부교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중추에 해당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내가 되겠습니다. 홍채, 눈에 관련된 것은 다 중내에 있겠죠. B와 C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 B 같은 경우는 교감 신경의 끝이기 때문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 C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것은 아세틸콜린이겠죠. 그래서 같지 않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자율신경을 나타냈고 표는 이런 기역과 지그세 각각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방광과 심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아까 나왔던 것인데 방광이 확장되려면 교감신경이겠죠. 심장 박동 속도가 감소하는 것은 부교감이겠죠. 그러면 방광 같은 경우는 교감이니까 앞이 짧고 이렇게. 심장 같은 경우는 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니은보다 길이가 짧다 들렸고 니은 지그세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존재한다. 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부교감이었기 때문에 다 척수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중추를 따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심장은 호흡 뭐 이런 건 호흡이 아니라 혈액순환이니까 연수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광은 방광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다 척수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디귿의 신경세포체는 척수가 아니라 연수에 존재한다. 기역과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기역은 아세틸콜린이고 여기가 노르에피네프린이죠. 리을도 아세틸콜린이겠습니다. 여기만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디귿입니다.